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사무국 공간 사용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은평구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발의됐습니다. 요구안이 접수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데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입니다. 손성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촉발한 건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사무국 사무실 무상임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은평구가 영화제 사무국 공간을 지원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 정반에 대한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전체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타 의원님들 또한 동의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행정조사를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행정사무조사에 회의적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인데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재무건설위원회거든요. 현재 상임위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를 굳이 전 의원을 다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예산 낭비.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은평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한데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진행된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 심사에서 표결 거부 사태가 벌어지는 등 여야 의원 간 극심한 갈등을 겪은 은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가 불발되면 집행부 견제 차원에서라도 또 다른 대응 계획을 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의원 간 불협화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의원 간의 협력과 협의를 통한 의정 활동이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 목4동 모아타운 사업이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대는 노후 주거집 일집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 지역 일대는 향후 모아주택 2곳 831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목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 계획에 맞춰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장년층 2천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올해 일자리 박람회 방문객을 포함한 전체 사업 참여자 만여 명 가운데 2,132명이 새 일자리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턴십이나 채용 설명회에 참여해 구직 활동을 펼친 구직자 5천여 명 가운데 36%인 1,900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단은 내년 채용 기업에서 진행하는 현장 경험형 채용 박람회를 비롯해 채용 박람회와 설명회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공모상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가운데 미사용분을 취약계층을 돕는 데 활용합니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기부한 미사용 마일리지로 1,2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730여 점을 구매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습니다. 기부된 물품은 자원봉사 캠프와 비영리 단체를 거쳐 독거노인과 고립청년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서울시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만료돼 소멸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향후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를 늘릴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과 방화문 등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화재 감지형 방화문 자동 개폐 장치와 공공보도 설치를 신규 지원합니다. 또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단지에 5개 주차장 299면을 조성합니다. 지원 규모는 방화문과 공공보도는 사업비의 최고 90%, 5개 주차장은 70에서 80%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3월 중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확정됩니다. 최근 가족 돌봄과 외로움에 지쳐 고립되거나 은둔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들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청년 미래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고 경제적 취약성과 낮은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이유로 외부와 단절된 채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 바로 고립은둔 청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기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5% 정도가 고립 상태로 숫자만도 54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2019년 3.1%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올 봄에 4개소를 전국 시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 인천, 울산, 그다음에 전북, 충북이 그 시범 사업에 이제 공모가 돼서 지금 청년 미래센터를 개소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철구 도화동 IT센터 10층에 문을 연 청년미래센터는 북카페와 상담실, 휴식공간과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는 만 13세에서 34세까지의 가족 돌봄 청년과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간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급하고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진로 상담,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또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진단과 일상회복, 관계망 형성, 공동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돌봄과 고립의 부담을 홀로 감당해온 청년들에게 초기 상담, 교육,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성장과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가족 돌봄과 외로움에 지친 청년들.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청년 미래센터의 역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소규모 토종 땅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시의 토종닭 200여 마리와 기러기 60여 마리를 기르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겨울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사례는 14건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남부 7개 시군의 축산시설과 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0일 김포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돼 김포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 18곳에 대해서 일제검사와 특별 방역점검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연구원은 도내 표본감시 의료기관 3개소를 방문한 호흡기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12월 둘째 주 4%에서 셋째 주 25%로 급증했습니다. 감염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마른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식욕부진 등이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유아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의 가급적 빠른 예방접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2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에는 자금 차입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 공개 부적정과 용역계약 중복과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 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있었고 총회 의결 없이 의사를 결정하거나 자금 운용 계획과 집행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연락두절과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지 19곳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이행을 요구한 뒤 구청장 직권 취소와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불법 의심 행위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기획 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받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1년간 주택 이상 거래 419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는 토지와 오피스텔 이상 거래도 각각 114건, 24건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된 부동산 매수 지역은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충북이 각각 64건, 59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천도 40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위법 유형은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 임대업과 편법 증여는 각각 15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한 달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900여 건을 추가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4일과 11일, 1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열고 피해 신청 1,830건을 심의했는데요. 요건 미충족과 보증금 반환 가능 건들을 빼고 남은 910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5,10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심의했는데요. 이 중 25,500여 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인천이 반도체와 의약품 수출 비율이 늘면서 사상 최대 무역 실적을 거뒀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가 내놓은 11월 인천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 규모가 54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연간 총 수출액 54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한 지 약 2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의약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국내 의약품 수출량의 절반 이상인 54.5%를 인천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의 시장 확대가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입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3% 증가한 51억 7천만 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인천 무역 수지는 1억 5천만 달러로 올해 들어 처음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최근 정세 불안에 따라 환율과 주식시장 등이 요동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역 수출 경기가 호조세를 이어나갈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내년부터 기후 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혜택은 군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1월 3일부터 대상자는 최대 42살까지 청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서울 시민은 한 달 6만 2천 원인 기후 동행카드를 7천 원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 기본금융 지원 대상을 종전에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개최되는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